인터넷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맞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속의 서라월대학교 그리고 경주대학교의 통폐합이 최근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날 교육부가 1981년 개교한 서라월대 또 88년 개교한 경주대 양교 통합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2017년 12월 달에 처음 신청했다가 실패를 한번 했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작년 4월 달에 두 번째 통합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성사된 건데요. 이 통합 경주대학교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된 뒤에 어떤 비전이라든지 청사진은 좀 공개가 됐나요? 아직 구체적인 비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원석학원에서는 지난 17일 날 이 통합대학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정해지는 대로 지역사회에 알리겠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경주대학교는 어제 이런 원칙적 입장을 또 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 문화관광, 보건복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특성화 비전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보면 이 문화관광은 경주가 문화관광 도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는 최근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서라월대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 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분야,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월성원전 이후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경주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결국 경주 특성에 맞춘 이 세 가지 분야를 특성화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좀 뒤에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입생 모집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승인을 받았고 내년 입학생부터 통합 경주대학교 신입생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신입생 정원은 한 890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신입생 정원 경주대, 서라월대 이 두 대학 정원을 합한 것보다 학생 수에서는 한 100여 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2023년 신입생 정원은 경주대학교가 762명, 서라월대학교는 235명인데, 서라월대의 경우에는 신입생이 100% 충원했다고 하고, 경주대의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 충원율이 30% 남짓한 것으로 보면, 실제는 정원 수보다는 내년에 얼마만큼 많은 학생 수를 입학 허가받은 정원 수에 근접하게 모집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캠퍼스는 아무래도 경주대학교 캠퍼스를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주대학교 캠퍼스를 통합 경주대학교 캠퍼스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라월대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좀 설명이 약간 달라서, 일부는 서라월대에서 하고 또 나머지는 경주대학교에서 한다, 아직 정확한 원칙적으로는 통합 경주대에서 한다, 이런 거지만 아직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서라월대 캠퍼스 이 활용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가 학교 기업으로 사용한다든가 등등, 이게 한 2년 내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육부 양대학 통합 승인을 받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또 어느 곳 할 것 없이 지방대학이 전부 다 위기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통합 승인을 받은 이 두 대학교가 하나가 돼서 얼만큼 경쟁력 확보하고 이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주로 봐서는 좀 괜찮은 대학 하나가 온전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민들 바람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주대학교는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스스로도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대학의 화학적 통합을 위한 교직원들의 원팀,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지역산업체와의 협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런 것들 통해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과제, 또 이미지 개선, 이런 점들이 과제다. 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학 내에서 얼마만큼 자구적인 노력, 혁신 노력 또 지금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지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통합됐다는 소식 발표하고요. 지난 시간에 그 동해남부선 중앙선 경주 통과로 인해 생긴 폐역들 또 예. 폐철도에 대한 그 콘텐츠 개발 계획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경주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구간별 콘텐츠 개발 계획, 이거는 전체 계획이 워낙 장기적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개발 가능한 역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용역들이 다른 용역기관에서 5일날 보고가 됐고 그 이틀 뒤에 그 12일날 그러니까 12일날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12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 폐출도 부지 도시관리 계획 정비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개발 계획은 이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달에 뭐 경호 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긴 했는데 그에 앞서 일주일 전에 개최했던 이 구간별 콘텐츠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과의 또 12일 발표한 이 종합개발 계획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들은 다소 좀 모호했고 일부 좀 혼란스럽기도 해서 그렇게 나눠서 용역을 발주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경주시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추진 주체가 되는 이른바 적극 활용하는 지역 거점 플랫폼 역사, 요렇게 하나를 나누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선 개발 가능한 것들, 이게 이제 민자 유치나 소규모 공연 개발을 병행하는 생활권 중심 플랫폼력으로 구분해서 개발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적극 활용 역사는 경주역, 서경주역, 불국사역, 입실역, 아화역, 건천역, 부조역 그리고 요런 7개 플러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안강역 이렇게 8개를 경주시가 주체가 돼서 개발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 남원, 모량, 동방, 모화, 율동, 사방역, 청량역, 죽동역, 양자동역 이런 역들은 그 민자유치와 소규모 공공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중심 플랫폼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 거점 플랫폼 역사 이게 이제 경주시가 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나요? 일단 뭐 개발 방향이니까요. 경주역은 공공 행정 상업 업무 시설이 입주가 가능한 상업 업무 복합지구, 서경주역은 뭐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지역 면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 불국사역은 그 역사는 그대로 두고 불국사와 연계한 불교예술 테마파크 기능을 가진 역사문화공원, 입실역은 아파트 단지, 근천 아화역 주민휴식공간, 안강부조역은 문화복지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민자유치와 소규모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원역은 감성 캠핑이나 피크닉이 가능한 캠퍼닉 공원, 이 모량역은 동물의 숲, 반려견 산책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들이 이게 관계 설정은 중요도는 어느 정도 이제 경주시가 개발하자, 하나는 민자유치나 소규모 공공개발 병합을 하자, 중요도는 어느 정도 나누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인지 또
그 7일 용역에서는 이 구간별 콘텐츠 개발한 것들이 장기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라도 우선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 종합교육에서는 이 것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히 좀 용역에서 제시가 되지 못해서 좀 애매모호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17개 폐역에 관한 기본 계획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해철도 부지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심 구간은 도심 발암 숲길을 주축으로 하는 그린웨이, 외곽 구간도 자전거 도로나 마라톤 코스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는 또 다른 그린웨이 조성. 물론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일부 제시는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좀 내용이 방대해서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용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고 앞으로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예산 확보, 재정 확보도 좀 필요할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날 그 민간 자문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이제 경주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17개 역을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개발하는데 3,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민자유치 그 공모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좀 단계적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경주가 도시관리 계획을 지정해서 땅값만 올려버리면 더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개발 가능한 역들을 선정해서 그래서 그 재원에 맞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그런 점들을 보면 경주시도 이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라든가 또 경주시가 우선 개발하겠다는 경주역 건물의 경우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땅 매입하기 전에 그 코레일이나 이쪽에서 해줄 것인지 여부 등등 해결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